안녕하세요. 저는 유협의 조상모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엔잡러를 위한 공식수학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어, 엔잡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첫 번째 제가 공유수학과 엔잡러의 만남에 대한 측면에서 시장 현황과 규제 및 트렌드 말씀드리고요. 공유수학은 어찌된 건지 자기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포함할게요. 그 다음에 공유수학 호스트, 올해는 호스트이자 호스팅 전문가이신 장은서님이 엔잡러 공유수학 시작부터 소액 숙박업까지 어떤 그런 가능성까지 짚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박소라 사진작가님이 그 사진을 이쁘게 찍고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력을 어떻게 돋보이게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약 등대 어떻게 할지 이런 어떤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은서님이 홈스타일링 되게 중요한데 마케팅 관점에서 좀 색다르게 여러분한테 팁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공유수학 엔잡러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시장 규제 및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학이 왜 그 엔잡러들한테 매력적인가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최근 그 국내 트렌드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라는 단어 대신에 규제의 현실화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중에도 30년 한 외도민업 등록에 30년 한 폐지가 됐는데 이게 엄청난 실은 변화의 조짐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될 연한이 폐지됐긴 했지만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이쪽은 완화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실증 특례하고 허가 내용 그리고 공유숙박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숙박이 엔잡러에게 왜 매력적인가? 실은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일단 낮은 초기 비용으로 투자 위험이 작다는 게 되게 좋은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수익도 곧바로 낼 수 있다는 측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이 금방 들어온다면 월세로 해서 뭐 그래서 투자 비용을 그렇게 이렇게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또 이 투자 비용을 다 이렇게 어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적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적은 점,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운영이 되겠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돈 벌다고 뭐 이렇게 불법으로 하거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불법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시장 환경이 합법화되고 규제가 현실화되고 성장성과 확장성 이런 환경이 또 받쳐주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막뭐 물밀듯이 올려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작은 거긴 하면 감성적이긴 하지만 자기 취향을 돈으로 만든다는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취감을 얻는 것도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과 환경 가치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자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지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어떤 것도 대단히 사회적인 가치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유숙박이 매력적인데 그럼 공유숙박이 뭐냐? 실은 제가 위홈에서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공유숙박에 대해서 관여되어 온 게 이제 15년인데요. 공유숙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점이 다 다른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는 공유숙박은 개인이 주택을 이용해 진행하는 숙박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숙박을 숙박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단순히 빈방 공유를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제도와 방향도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내가 또 돈 들여서 숙박업을 하는데 180일만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숙박을 빈방 공유로 얘기하면 너는 빈방 공유하는데 180일 동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도와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는 공유숙박은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발표는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시장 트렌드를 보면 큰 키워드가 성장, 변화, 개대현, 합법화, 로컬, 특화, 확장,
그다음에 AI입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대단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변화라는 거는 뭐 합법화, 로컬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캐리언으로 인한 어떤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합법화도 큰 변화고, 로컬 관점에서는 내국인 공유 숙박 시장이 대단히 큰 시장인데 그쪽이 급성장하고 있고, 로컬이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 공유도 가능하게 되고, 로컬 플랫폼도 조금씩 좀 힘을 받아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화라든가 고급화, 워케이션 이런 어떤 특화하는 그런 그 흐름도 큽니다. 이런 특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에어비앤비에서 단기 임대로 공유 숙박이 많이 됐는데, 이제 단기 임대로 공유 숙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임대나 단기 임대가 예를 들어서 장기 숙박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다시 단기 임대 법에 의한 공유 숙박으로 확장되는, 팽숙이나 오피스텔 이런 쪽까지, 심지어 모텔이나 호스텔마저도 이제는 공유 숙박의 특징을 수용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AI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또 보면 공유 숙박이 숙박 공유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공유로 진행된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국내 큰 흐름은 그렇고, 글로벌 트렌드로 봐서는 조금 시장이 성숙됐다는 것, 그다음에 뭐 친환경 쪽이 더 강조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좀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은 지역 분산인데, 글로벌리는 지역 분산이 되게 이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트렌드와 글로벌 트렌드를 같이 좀 봤고요. 국내 트렌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국내 게스트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중심의 그 역세권에서 이렇게 공유 숙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에어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야놀자가 작성한 그 그림을 보면 그 빨간색이 내국인 숙박하는 곳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한이 폐지돼서 외도 민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례 허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당장도 뭐 서울과 부산 가능하지만,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 중심의 공유 숙박이 역세 외 지역의 내국인 숙박으로 특화한다고 하면 대단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러프하게 봐서는 외국인 시장이 인바운드 시장보다도 크면 크지 작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공유 숙박 개념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뭐 협의회를 보면 처음에는 공유 숙박을 뭐 빈방 공유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외동민업, 실제 특례,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이런 협의회 공유 숙박이라고 하면, 이제 단기 임대가 공유 숙박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단기 숙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레지던스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던스가 공유 숙박으로 편입되면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중속 숙박업들도 공유 숙박으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공유 숙박이 광의의 공유 숙박으로 확대되는 게 보이고, 이런 광의의 공유 숙박은 한마디로 언호텔, 호텔이 아닌 공유 숙박을 다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이 여행을 올 때 왜 공유 숙박을 이용하지라고 하면, 동네에서 동네 문화를 사람과 문화, 그 지역의 문화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로컬 라이프 스타일 공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체험을 넣고 서비스를 넣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유홈메 같은 경우는, 유홈은 로컬 뭐 에어비앤비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로컬이라는 강점을 살려가지고 이런 어떤 그 로컬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되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에어비앤비의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규제의 현실화 추세인데요. 과거에 외국인 도심하고 외도 민업이라고 하죠. 내국인 제한이 있었는데 2020년 유럽이 규제 샌드박스 실제 특례를 처음 만들어서 외국인도 공유숙박이 가능하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이고요.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 실제 특례로 그동안 5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한마디로 소외를 얘기하라고 하면 어, 극도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뭐 그 정부의 그 합법화 의지로 에어비앤비 미등록 숙소 비노출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0월 10일 날 발표된 외도비너 30 연한 폐지가 있는데, 이 연한 폐지는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의 얘기가 아니고 10여 년 동안 공유 숙박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규제 관련해서 현실화를 시작한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합법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N잔러들이 안심하고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등록수가 내려가면서 공급 부족에 인한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드롬이나 장기 숙박, 라이프스타일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유 숙박이라는 어떤 그 협의의 의미에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도 대단히 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202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가 합법 숙소만 등록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0월부터 올 10월부터 불법 숙소 등록 취소를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얘기를 보면 뭐 1월 달까지는 예약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정부의 어떤 제도와 그다음에 합법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합법 숙소 공급의 격차, 규제의 현실화, 실제 특례와 허가가 이제 좀 더 확대되는 어떤 추세, 이런 이유 때문에 엔잡런들한테 이 공유수박은 되게 기회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2025년 6월 달 데이터인데요.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17,400개 정도였는데, 전체 외도민어 뭐 여기에도 뭐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외도민어 비율이 13%입니다. 뭐 2,295명밖에 안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더 작아서 5%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아무리 숙박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생활형 숙박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해도 이 합법화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합법 숙소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2년, 23년에 24년 사이에 외도민업 등록 호스트 수가 6천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2배로 증가하는 이런 어떤 그 급성장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현실화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최근 일로서 30년 연한 폐지입니다. 외도 등록할 때 30년 연한이 되면 무조건 등록이 거의 안 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통과하면 그 조건 하에서 외도 민업을 내주기도 하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에서는 안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외도민업 등록의 가장 큰 장애 요소였습니다. 그 외도민업 등록을 못하니까 위험의 공유수박 실증 특례 중에 외도민업이 있고 비외도민업이 있는데, 비외도민업 특례를 받는 분의 대부분이 30년 연한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30년 연한의 제한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풀렸다는 거는 관광진흥법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 부심하고 업무 처리 지침이 바뀐 겁니다. 이 지침을 바꾸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번처럼 건축물 오른쪽에처럼 건축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만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안보다 검토사항이 들어가서 이 검토사항을 보면 안전진단 전문가인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일단은 안전성 확인을 지자체, 그러니까 30년은 딱 안 되는 걸로 한 게 아니고 안전성 확인을 지자체 정책으로 결정하도록 좀 유연하게 해놨다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우려에서 30년 연한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당분간은 받도록 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지자체 참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 그 가장 지금 홀수들이 많은 그 마포구 등 지자체 몇 군데를 연락을 해보니까, 일단 문체부 정책에 따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지자체별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당분간은 안전진단 의무화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주택 안전진단 비용과 기간은 뭐 좀 많이 다른데 이제 일반애들은 되게 낮춰질 것 같은데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30년 연한 주택 호스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기존의 비외도민업 특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지자체의 그런 방침이 결정되면 외도민업 특례로 외도민업 등록하신 데서 외도민업 특례로 전환하실 수 있고, 당장 호스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비외도민업 특례를 받으시고 영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자체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외도민업 신청한 다음에 비외도민업 특례에서 외도민업 특례로 그냥 전환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공유수박 실전 특례 임시 허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공유 그 공유수박 실전 특례라고 되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인데, 대단히 한국의 규제 시스템에서 되게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가장 공유숙박에서 이슈가 내공 숙박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뭐 호스트가 무슨 누구를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호스트의 불이익과 역차별, 기업적 성장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좀 이 돌파구를 좀 뚫어보라 해서 위홈이 실전 특례를 받아서 2020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도화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실증 특례를 마치고 검증한 결과 이제 저희는 위홈은 그 임시 허가로 전환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가 다른 거는 뭐냐면, 임시 허가를 받으면 제도화 될 때까지는 호스트 특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 특례는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도화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유숙박은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해결점으로 정부는 공유숙박 허가로 어떤 현실의 니즈를 그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는 외도민업 호스트하고 신규 비외도민업이 있는데 이 30년 연한으로 이 두 가지를 갈랐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30년 연한에 대해서 뭐 그래서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면 갈수록 누그러질 거라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신규 비외도민업 호스트 특례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 뭐 오늘 위험을 홍보하자는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자신하는 거는 오랫동안 위험이 호스트들과 같이 공유 숙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코로나 때는 자가격리 수급 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도 했고, 공유 숙박만, 공유 숙박에 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임시 허가로 이제 전환이 되면, 위험뿐만 아니고, 뭐 호스트도 제도화 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관련해서 혜택 요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도 큰 어떤 메리트라고 봅니다. 오늘 세미나 하면서 뭐 30년 연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항상 정부와 이런 쪽에 정보를 빨리 얻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박의 성장 가능성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뭐 런던 숙소가 40%가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한국은 14% 지금 한 18% 정도로 보는데 런던하고 서울 되게 여러모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서울의 성장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대언 신드롬으로 이런 어떤 성장센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는 위험은 서울의 지하철처럼 공용 숙박이 정말 그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도 서울이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것도 지속 성장한 모델로요. 뭐 새로운 건물 짓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런 면에서 이제 케이스테이를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엔전너 관점에서 공유 숙박의 어떤 트렌드, 규제 이런 거를 이제 짤막하게 짚어봤는데요. 실은 이런 흐름은 거대한 공유 경제의 흐름과 어떤 시민의 인파워된 시민, 뭐 AI와 그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시민
이 둘의 어떤 조화 큰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유 숙박은 여행의 새로운 노멀로서 빠른 성장하고 있고 유연한 부업 모델도 좋고요. 엔잡러는 여가 시간이 있고 유연한 어떤 운영과 소득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적게 수익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N 잡러들한테 공유 숙박은 대단히 매력적일 뿐만 아니고 그 장은서님이 발표를 하겠지만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성장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호스팅 편의성이 증대가 돼야 되고요. 규제도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실은 독채가 외도민에서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지만 현실화가 됐습니다. 실상은 이웃동이나 거주 의무들 등도 현실화가 빨리 됐으면 하고요. 보험이나 세금도 제도적 지원이 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숙박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를 하면서 호스트들이 다양한 어떤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의 선택권도 호스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도 그런 관점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항상 저희는 부족하지만 위험은 호스트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공유 숙박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지만 위험은 한 번도 위험을 호스트라는 그런 생각을 저버린 적이 없고요. 초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호스트님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